요 며칠 무척 추운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춥다는 소리를 잘 안 하거든요. 이번 겨울은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며칠 전에 제 브이로그에 처음으로 댓글이 달렸거든요. 너무 기쁜 나머지 그분 연결 계정을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정보란을 보니까 그분 국가가 스웨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한국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곰곰이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제 브이로그가 유명하지도 않고 인기 동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어로 제작된 것도 아닌데 스웨덴 분이 북유럽이죠. 스웨덴이라면 그분이 어떻게 알고 제 브이로그에 첫 댓글을 남기셨는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요새 취업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뭐 물론 예전에도 취업 문제가 심각하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점점 취업을 한다는 게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취업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왜 취업이 점점 힘들어지는 걸까요? 뭐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직원을 별로 안 뽑으니까 아무래도 취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겠죠. 그럼 왜 기업들은 왜 직원을 점점 안 뽑는 것일까? 산업의 고도화, 자동화, 생산 시스템의 발달로 효율성을 증가하지만은 점점 그에 반해서 직원을 안 뽑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생산성이 증가하면은 그와 비례해서 당연히 직원을 점점 많이 뽑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산성이 향상돼도 더 이상 직원을 거의 뽑지 않습니다. 그나마 뽑는다고 해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그런 쪽으로 많이 뽑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핵심 인력에 정직원을 뽑고 나머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쪽은 언제라도 해고가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한 그런 인력을 뽑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정규직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신 비정규직이라든가 임시직, 아르바이트 같은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그런 일자리들이 안정적이지도 않고 그에 반해서 보수도 형편없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정적이고 임금이 높은 뭐 대기업이라든가 좋은 회사로 가려고 하는 건 당연한데요. 문제는 대학을 나오고 해외 유학을 갔다 와도 이제는 그런 일자리에 취직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해외 유학을 갔다 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취직이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해외 유학이라는 게 일종의 차별화거든요. 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해외 유학을 갔다 오다 보니까 이제는 차별화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어떤 하나의 코스로 변질됐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해외 유학이라는 게 별로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겠죠. 하지만 유학에 투자한 시간이라든가 돈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보자면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느 공기업의 부정 취업에 대해서 뉴스로 접한 적이 있는데요. 90%인가 95%가 다 백으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뭐 저도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퍼센티지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건 뭐 빼먹고 그런 사람들은 이젠 아예 뭐 취직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백이라든가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녀라든가 친인척을 그런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로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너무 심각하다.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어떤 단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취직은 점점 힘들고 먹고는 살아야겠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아, 외국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1년 전인가 한 2년 전에 우연찮게 인터넷으로 기사를 본 건데요. 프랑스에서 프랑스인이 대학원을 나오고 100곳이 넘는 곳에 취업 원서를 넣었는데 한 곳도 취업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만큼 외국도 취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미국도 예전은 기회의 땅이라고 그러지만 이제는 미국조차도 취직한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취업이 어려운 건 아마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만 심각해졌지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4차 산업이라 그러나요?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로봇 그런 분야가 더 발달되고 확장되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향후 몇십 년 후를 보면은 정규직이라는 말도 없어지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아마 비정규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되게 중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있을 때만 직원을 뽑아서 그 프로젝트가 완성되면은 다시 해체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규직이라는 개념도 몇십 년 후를 내다보면은 정말 꿈 같은 단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너무 멀리 나간 것 같고요. 지금의 상황을 봐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취직이 안 되는데 몇 년씩 취직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한다는 것도 정말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아마 취업 원서를 내고 몇 번씩 떨어져 보시고 그렇게 몇 년을 아마 지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 나는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능력일까요? 아니면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마 객관적으로 자세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계속 취업에 몰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실컷 노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지금껏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취업이 안 되더라도 덜 억울하지 않을까요? 매일 공부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원서를 넣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실컷 놀면 스트레스도 없고 덜 억울하죠. 취업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때문에 저는 자기 자신이 취업을 할 수 없는 위치에 계신 분들은 정말 죄송한 말인데요. 차라리 실컷 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놀 수만은 없죠. 물론 뭐 집이 부자다 그런 분들은 뭐 노셔도 됩니다. 그냥. 하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죠.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생활비는 자기 스스로 벌어야겠죠. 놀더라도 말입니다. 뭐 아르바이트를 하던 임시직을 하던 파트타임을 하던 비정규직을 하던 일단은 아무 거라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는 시간은 그냥 노는 거죠. 사람들이 논다는 걸 너무 뭐랄까요? 우습게 알고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논다는 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인간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은 지치게 되거든요. 스트레스도 받고 능률도 떨어지고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롭고 즐겁게 놀면서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놀라고 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노는 것은 노는 것이 아니라 방종이죠. 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공부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동안 자기가 관심이 있었는데 시간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을 한번 마음 먹고 공부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해리포터를 쓴 여성 작가분이 있잖아요.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분이 미혼모시거든요. 그 당시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었는데 시간 나는 틈틈이 집 앞에 있는 카페에서 글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해리포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쳤죠. 그런 겁니다. 자기가 놀지만은 뭔가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더 발전할 수 있고 또는 성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 또 다른 예도 있는데요. 그분도 외국분인데 여성분이에요. 이제 그분도 놀고 먹는 실업자였는데 이제 하는 일은 없고 틈틈이 자기가 이제 인형 만드는 걸 즐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나는 틈틈이 인형을 만들어서 자기 브이로그에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요. 그 블로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인형을 가고 싶다고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그 인형을 만드는. 예, 세상 일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재밌어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놀면서 하다 보면은 그게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논다는 것을 너무 우습게 알거나 나쁜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너는 어떠냐? 예, 저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백수였기 때문에 노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노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일가견이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집에 손을 벌리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돈은 법니다. 아마도 제가 이걸 시작하는 것도 즐겁고 다른 분들이 한 분이라도 들어주시면 그걸로도 만족하고 저는 이게 제 자신에게는 하나의 휴식이자 놀이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혹시라도 잘 되면은 저도
유명 브이로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 그런 거를 놀면서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점점 발전되거든요. 뭔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취미가 직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굳이 취직을 할 필요도 없고요. 자신만의 1인 기업을 만드는 거죠. 이런 브이로그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1인 기업이라고 보거든요. 얼마나 알차게 즐겁게 만들고 그것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면은 하나의 뭐 기업이 되는 거죠, 이것도. 아니면 직업이 될 수 있고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시청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고요. 구독자도 뭐 거의 없고요. 뭐 댓글도 없고 인기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냥 뭐 좋아하는 거니까 누가 안 보더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게 돈이 되냐 안 되냐 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그냥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돈이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런 유의 직업은 평생직이에요. 누가 자를 사람도 없고 잘릴 일도 없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는 취업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직접 만들거나 생산하는 게 훨씬 유망하다고 봅니다. 한 10몇 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 1인 기업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와 연결된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을 받고 그것을 해외 배송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전 세계 누구에게도 팔 수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것이 됐던,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것을 만들어서 팔면 안 되겠죠. 자기 자신이 사장이자 직원이 될 수 있고 자기 집이 공장이거나 사무실이 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거를 억지로 공부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그러는 건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빨리 자기가 선택을 해야겠죠. 안 되는 걸 계속 붙잡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거죠. 뭐 끈기가 있다고도 말을 하지만은 글쎄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 판단을 잘해야겠죠, 이제는.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가 하는 것은 본인이 파악을 해서 빨리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무작정 아닌 거를 질질 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 얘기가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취업이 안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도 모자랄 판에 실컷 놀라고? 그게 말이 되냐 이놈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세상을 살면서 깨달은 거는 세상이라는 거는 아이러니고 모순이다. 때문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어디 모두 부자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차라리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취미 삼아, 놀이 삼아 하는 것이 어쩌면 행복이고 그게 자기 인생에 더 유익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만.